이번 강의에서는 인간의 시각적 특성을 반영한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공간적인 특성에 반응하는 신경센서의 일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망들은 다차원 데이터를 학습하긴 했지만 사람의 시각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공간 정보의 특성을 반영해서 학습할 수 있는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5가지입니다. 먼저 공간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컨볼루션 필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를 일반 이미지에 적용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효율적인 필터 설계의 어려움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컨볼루션 필터 연산에 대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신경망이 특징 간 위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점수에 대한 데이터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어, 영어 점수 순서대로 주어진 데이터의 순서를 이처럼 바꿔서 영어, 국어 순서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학습시켜도 학습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망에서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들, 여기서는 각각의 점수들의 앞뒤 순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데이터들의 각각의 차원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 두 개의 특징들은 서로 독립 변수입니다. 국어와 영어 점수에 대한 신경망의 가중치를 각각 학습해야 하는데 국어에 대한 가중치 따로, 영어에 대한 가중치를 따로따로 학습하게 됩니다. 특징들의 순서가 중요한 1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치에 동그라미가 있고 두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위치에 동그라미가 있고 세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네 번째 위치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주변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신경망에서는 데이터들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특징들의 순서를 2, 3, 1, 4 순서로 바꾸면 첫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위치에 동그라미가 있게 되고 두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세 번째 위치에 동그라미가 있고 세 번째 데이터는 세 번째, 네 번째 위치에 동그라미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 데이터에서 두 개의 점이 연속으로 붙어 있었는데 순서가 바뀐 후에는 두 개의 점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인 경우에도 원래 순서에서는 동그라미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순서를 바꾼 후에는 동그라미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운 신경망 알고리즘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고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운데 고양이 얼굴을 기준으로 위에는 귀가 있고 아래는 다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영상을 이와 같이 3x3으로 분할했다고 가정하면 고양이 영상에서 각각의 수평 영역을 위에서 아래로 섞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각각의 수직 영역을 좌우로 섞어 이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9개의 블록을 이와 같이 무작위로 섞을 수도 있는데 모두 다 학습할 때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의 시각 정보 체계를 신강망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 분명히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고양이 얼굴 중심으로 위에는 귀가 있고 아래는 다리가 있다라는 정보를 사람들은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위치 정보가 바뀌게 되면 기하학적인 구조가 변하는데 지금까지 배운 신경망은 영상이 기하학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특징을 기술할 때 주변 특징 정보를 포함해 특징을 정의할 수 있는 표현 방법 혹은 인코딩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빨간 박스 V 세 지점의 값은 모두 110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빨간 박스에서의 좌우 양옆의 점들은 120, 100으로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두 번째 빨간 박스에서의 좌우 양옆의 점들은 100, 120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 빨간 박스에서의 좌우 양옆의 점들은 비슷한 값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 간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인코딩할 때는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 영상 속에서 두 지점을 확대해서 보면 해당 위치에서의 픽셀 값은 모두 225로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확대해서 8개의 픽셀 값을 보면 값은 서로 다릅니다. 자, 이들을 모두 225라는 픽셀 값으로 표시하면 이 두 픽셀을 구분할 수가 없고 반드시 주변 정보 값이 포함돼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시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동물들의 시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동물의 시각 시스템은 단순한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필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든지 갑자기 명암 대비가 심하게 변경됐을 때만 반응한다든지 움직이는 동그란 점에 대해서는 시신경이 반응하지 않지만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이동하는 경우 시신경이 강하게 반응하거나 옆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만 시신경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수평적 자극과 수직적 자극에 대해서 시신경의 반응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단순한 특징 탐지기들 모두의 협력된 반응의 결과가 숙련된 시각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시스템에 갖는 이러한 특성은 시신경으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단순화시켜서 이후 뇌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런 생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간적인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필터라는 개념을 신경망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정의할 때 공간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주변 정보를 데이터로 추가해 데이터의 특징 차원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예로 이와 같은 세 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세모 위치에서 정보를 표현을 하면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오른쪽에 사각형이 있다고 인코딩합니다.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데이터가 없고 오른쪽에
세모가 있다고 인코딩합니다. 마지막 사각형인 경우에 왼쪽에 세모가 있고 오른쪽에는 데이터가 없다고 인코딩합니다. 그래서 3개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이처럼 9개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로 확장하면 주변 정보를 포함시켜서 공간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x3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특징들을 인코딩한다고 가정하면 1번 이추에서의 점은 상하좌우 4개와 대각선 4개를 포함해 자신과 주변 8개의 점을 모두 인코딩해 이처럼 9개의 특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점들은 주변에 공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라는 의미로 X로 표시하겠습니다. 3x3 9개의 점을 모두 이렇게 인코딩하면 81개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주변 8개의 점이 아닌 상하좌우만 사용해서 5개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로 만들면 9 곱하기 5, 45개의 특징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변 정보를 얼마만큼 사용할지는 데이터의 특성과 응용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특징의 개수가 크면 많은 데이터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 학습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자, 예를 들어 3x3 영상이 아닌 128x 128 영상인 경우 128 곱하기 128은 16,384인데 각각의 점이 9개의 정보를 가지고 인코딩 되기 때문에 16,384 곱하기 9에서 거의 데이터 한 개의 특징이 15만 개나 됩니다. 이렇게 특징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신경망도 그만큼 커져야 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학습 결과를 얻기도 어렵고 충분한 양의 데이터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제 영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인코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의 수를 늘리지 않고 한 개의 특징을 정의할 때 주변 정보가 포함되도록 정의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변 정보를 평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박스 주변의 두 점은 225라는 밝기값을 갖는데 주변 8개의 픽셀 정보들을 평균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점의 픽셀 평균 값은 166입니다. 반면 아래에 있는 이 점의 평균 픽셀 값은 198입니다. 주변 정보를 고려하기 전에는 모두 225라는 밝기값이었는데 이렇게 평균을 할 경우 166, 198로 두 픽셀의 값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점의 밝기값이 크다는 것은 첫 번째 점에 비해 주변의 밝은 데이터들로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전 방법에 비해 주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지만 특징의 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같은 밝기값을 갖는데 주변의 밝기 정도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변 정보를 포함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주변 8개 픽셀의 평균값이 아닌 이와 같이 상하 좌우 픽셀 정보를 평균할 수도 있고 이때 평균값은 168입니다. 상하 픽셀 정보만 가지고 평균할 수도 있는데 이때 평균값은 208입니다. 어떤 주변 정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응용 분야에 따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이 아닌 현재 위치에서 위아래의 밝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뺄셈 연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점의 경우 위에서 아래 밝기를 빼면 192입니다. 이 점의 경우
위에서 아래 밝기 값을 빼면 마이너스 100입니다. 자, 이처럼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가정했을 때 빼서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위는 밝고 아래는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뜻이고, 빼서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아래가 위보다 상대적으로 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